21M 어제 어, 인터넷 컴퓨터 디피니티를 조금 봤어요. 근데 오늘은 알고랜드를 볼 겁니다. 제가 지금 디피니티도 그렇고 알고랜드도 그렇고 이것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그러니까 조금 이더리움과는 조금 다른 비전을 가진 코인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보통의 지금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을 스케일링 하거나 이더리움을 개선하거나 이더리움보다 조금 더 나은 TPS, 나은 생태계, 나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나온 코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은 이더리움과 호환, 아발란체, 폴카다, 아톰처럼 이더리움과의 호환을 주 무기로 삼은 코인들도 많고요. 근데 그런 한정적인 꿈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더리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나오는 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이더리움을 아예 상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개발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패할 확률도 높고, 그 자원, 그러니까 사람이든 그런 리소스는 많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에이다죠. 왜 에이다는 아직도 특별한 성능을 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EVM을 한다던가 뭐 디파이를 해서 뭐가 된다던가 대비 뭐가 어쩌게 저쩌게 그런 게 제대로, 그러니까 다 하긴 했어요. 다 하긴 했는데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왜 시총이 저렇게 높고 왜 저렇게 가격이 끌어올리고 홀더들은 왜 저렇게 미쳐 있는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에이다는 어, 이 이더리움의 스케일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 좀 더 나은 이더리움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코인을 만들겠다는 그게 확고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가장 그래도 빨리 구현해 냈기도 했고요. 저번에 말한 디피니티도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단순히 이더리움의 스케일링, 이더리움의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여를 하겠다라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소개한 알고랜드도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랜드에 대해서 일단 이게 제가 항상 홈페이지를 읽어보는 이유가, 이 꼭 화이트 페이퍼를 읽어보진 않아도 돼요. 이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 저도 깊이 모르거든요. 근데 하지만 얘네가 하고자 하는 비전, 얘네가 만들고자 하는 생태계에 대해서 홈페이지 대문에 항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알고랜드는 가장 빠르고 확장 가능성이 좋고, 그런 해킹이나 이런 것부터 위험하고 거래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이거를 핵심적인 가치로 해놨어요. 이거 그러면 다른 프로젝트도 다 이렇게 비슷하지 않냐. 그런데 이것들이 다 그 이더리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블록체인의 현재 문제예요. 블록체인은 굉장히 아직 현재 실생활에 사용하기에는 느려요. 그리고 확장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죠. 안전하긴 합니다만, 이게 안전하다는 게 어디까지나, 그 채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51% 공격을 안 당한다고 했을 때 안전하다는 이야기라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안전합니다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리고 거의 무료. 이거는 뭐 다들 뭐 거의 무료라는 그런 주장을 하죠. 이 체인 자체가. 이런 것들을 지금 원하고 있고, 얘네는 총 100억 개의 토큰이 공급이 되고 그 중에 지금 68억 개가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리퀴디티, 여기는 알고랜드 재단이, 알고랜드는 알고랜드 재단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랜드 팀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이거를 백업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
형태가 되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에이다도 그 세 가지 회사가 있죠. 이머고랑 뭐 IOHK랑 그 세 가지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디피니티도 디피니티 재단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로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이 코인을 개발하는 애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는 겁니다. 알고랜드도 덱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알고랜드 에코시스템이거든요. 여기면 파이낸스랑 디파이, 뭐 월렛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사람 다 지금 처음 보죠. 저도 사실 처음 봐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이미 이더리움이라는 생태계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더리움 기반의 덱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의 덱 같은 경우는 알지만 이런 알고랜드나 이런 독자적인 플랫폼 에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덱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만큼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능이 증명이 되면 솔라나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거지만 솔라나가 그 독자적인 플랫폼으로서 포텐셜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독자적인 그런 생태계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뎁들이 어마어마하게 떡상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왠지 그거 같아요. 딥 그 뭐지? NFT 같아요. 그리고 툴 갖출 거는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무슨 이슈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얘가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해시넷 이걸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해시넷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는 건 아니지만 이 해시넷이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코인들에 대해서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참고할 만합니다. 보시면 이 사람이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튜링상을 받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렇게 컴퓨터 암호학, 컴퓨터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알고랜드는 이 상징적인 사람이 이 알고랜드의 그런 그 성능 아니 그 알고리즘을 지금 개발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 알고랜드라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요. 실비오 미칼리 여기 보시면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MIT 교수입니다. 암호학 영증명 지식 난수 생성 이쪽으로 좀 아예 전문가예요. 다른 분들도 다 유명하지만 뭐 이거 그런 거지 이런 걸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는 이 프로젝트를 개발할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많아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 얘네가 하는 게 지금 PPOS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00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드들을 무작위에 선발되고 토큰들 개수에 비례해서 높아지고 이게 제가 간단히 말하면은 알고랜드는 그 복잡한 난수를 생성해서 그 복잡한 난수로 증명을 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복잡한 난수를 생성해서 그걸로 증명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얘는 오히려 아주 단순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간단한 그런 덧셈 뺄셈 같은 그런 간단한 그런 한수를 하는데 굉장히 빨리 생성이 돼요. 블록체인이 100만 분의 1초마다 이루어지고 위원회의 구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1000명만 있어서 그 중에 뭐 누가 하는 게 아니라 100만 분의 1초마다 이렇게 1000명 이렇게 1000명 이렇게 1000명 하면서 계속 블록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블록을 생성할 때 공격을 해서 블록을 하이제킹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이제킹 못 합니다. 누가 생성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규칙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깨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죠. 예. 난이도는 굉장히 낮습니다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깨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체인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징. 이게 하드포크라는 게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이게 하드포크라는 게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갈라져 나가버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체인의 분리라는 게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종종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포크든 소프트포크든 그 체인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쪼개가지고. 근데 이거를 없게끔 한다. 그래서 블록체인 분리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얘가 뭐가 좋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장점이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한 이 순수 지분 증명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독자적이면서 실용성에 대해서 정말 실용성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위원들은 그게 없어요. 이 위원들은 보상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보상이 없는데 누가 이거에 참여를 하겠냐고 하는데 이 분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근데 실제로 잘 돌아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보상이 필요 없는데 보상을 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여기 실비오 이 아저씨가 말했거든요. 보상을 줘야 될 필요가 없는 건데 왜 보상을 줘야 되냐? 자기네들이 이 체인을 유지해서 가치를 키우려고 하는 건데 왜 보상을 줘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하고 싶으면은 해서 가치를 높여라. 굳이 그걸 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죠. 이게 조금 기존의 그 블록체인 개념하고 많이 달라요. 기존의 비트코인부터 그러죠. 비트코인부터 코인이라는 걸 무조건 보상으로 줬었어요. 노드를 운영을 하면. 얘는 컴퓨팅 리소스도 안 들고 참여하기도 쉬운 대신 따로 보상은 없다. 너네가 알아서 유지하고 대신 이런 알고랜드라는 토큰의 가치를 높여라. 그래서 팔아서 그거를 가지고 너네가 이제 생태계를 유지를 해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배짱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실험적이지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DK도 고랑 자바스크립트로 지금 나와 있죠. SDK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그 개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키트예요, 키트. 그러니까 밀키트처럼 내가 알고랜드 기반으로 블록체인 탭을 개발하고 싶은데 내가 알고랜드에서 막 파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렵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부분만 가지고 이 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겁니다. 레고 조립하듯이. 그게 SDK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알고리즘 재단. 한 가지 또 말하자면 알고랜드는 상장할 때 더치 옥션을 했는데 워낙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ICO를 했는데 ICO를 1달러 넘게 샀어요, 사람들이. 근데 개떡나겠죠. 그러니까 너무 과열됐었던 거죠. 과열돼서 엄청나게 비싸게 사가지고 다들 물렸습니다, ICO 한 사람들이. 근데 결국에는 뭐 탈출시켜줬고 계속 가능성을 보여줬죠. 지금 하락장이라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비탈리 부타리는 이더리움 인센티브가 없는데 네트워크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작동하고 있죠. 알고랜드는 현재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을 건데요. 예, 좀 옛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으면은 뎁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뎁들은 다 컨트랙트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옛날 이야기일 겁니다. 자, 오늘 거는 여기까지 보고 알고랜드에 대해서 뭐 더 알고 싶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말해줄 수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더 찾아보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